칼 벤츠가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든 것을 기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의 역사는 채 14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짧은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140년 동안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생기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차종도 무수히 많이 생겼다가 무수히 많이 사라지기도 했죠. 그 와중에 본인의 헤리티지를 몇십 년 동안 이어가는 자동차,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시승할 모델은 바로 그 모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예요. 1974년생으로 올해 딱 반백년 50의 나이를 맞이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골프 같은 경우에는 두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GTI, 몇 달 전에 시승을 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2.0L 디젤 엔진이 달린 사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 모빌리티 쇼 푸조 308 디젤 모델 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 디젤 해치백 그 두 개가 답니다. 1시리즈 디젤도 뭐 사라진 지 오래됐고 A클래스 디젤도 지금은 국내에 안 들어오고 국산 소형 뭐 디젤 해치백은 아예 이제 다 미국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08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과연 이 골프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롱런 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대필이고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골프의 익스테리어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GTI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골프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기둥 마치 화살표처럼 꺾여 있는 이러한 디자인은 1세대 골프 때부터 쭉 골프가 안고 오고 있던 헤리티지의 디자인입니다. 딱 필요한 라인들만 잡아서 굳이 막 불필요하게 멋을 내고 막 이쁘게 만들고 그런 느낌이 안 보여요. 그냥 되게 수수한 소형 해치백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푸조 308과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8은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그만한 차에 라인을 이렇게나 많이 집어넣었는데 하나도 안 조잡해 보이고 되게 이뻐 보인다. 유럽에 가서 유럽인들과 부대껴서 살아본 적은 없긴 한데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감수성 있고 예술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합리주의의 끝, 실용주의, 그러면서 살짝은 재미가 없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자동차에도 고직 곧대로 딱 드러나지 않나. 필요한 라인 외에는 긋지 않아. 반면에 프랑스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너무 멋을 부려볼까 약간 그런 디자인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인상부터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사실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는 쭉 막혀 있는 부분인데 검은색 플라스틱을 덧대면서 이쪽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구처럼 디자인을 하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쪽에 슬쩍 끝으로 가면 갈수록 부풀어 오르는 디자인 같은 것들을 덧댔고요. 골프에서 유일하게 멋을 부린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조등을 켜게 되면은 이 가운데까지 같이 불이 들어와서 한 줄로 쭉 이어진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둘두로 45 사이즈고요. 17인치의 휠을 끼우고 있습니다. 골프 디젤이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두 모델의 휠 다 되게 전기차의 공력 휠처럼 생겼어요.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휠이 그렇다고 해서 안 이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뒷모습도 뭐 진짜 군더더기 없죠. 뭐 하나 딱히 멋을 부렸다는 느낌도 안 보이고 전부 다 직각으로 딱딱 이루어진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고요. 마치 머플러가 있는 것처럼 듀얼 머플러가 있는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아예 막혀 있습니다. 안쪽으로 홈을 더 파내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디자인적인 특징은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직물 시트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 보시면은 이쪽이 직물이고요, 이쪽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심지어 볼스터 부분이 제법 많이 튀어나와 있는 약간 세미 버킷 형태의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직물 시트보다는 가죽 시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죠.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뭐야 수입차인데 직물 시트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직물의 느낌이 안 좋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볼스터 부분이 몸을 잡아주는 거라든가 텐션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결코 진짜 저렴한 듯한 직물을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쪽은 스웨이드 재질이기도 하고요. 열선 시트라든가 메모리 시트, 안마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마 시트가 적극적으로 안마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허리 받침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전동식으로 슥 나왔다가 슥 들어갔다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뭐 안마 시트라는 게 들어가는 있다.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운전석만 전동 시트고요. 조수석은 수동식 조절 시트입니다. 308 같은 경우에는 가죽 시트에 약간 소파 같은 느낌의 푹신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서부터 308과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GTI는 아니지만 그래도 D컷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GTI에는 타공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을 쥐고 운전할 때 느낌 나쁘지 않아요. 되게 맨들맨들하니 느낌 좋게 되어 있고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사실 인테리어의 레이아웃 자체는 GTI 때와 비교해서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여기 있다라든가 이 가운데 부분에 조그만한 기어 노브 달려져 있다, 이런 것도 GTI와 동일합니다. GTI에서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손으로 스크롤 해가지고 볼륨 조절을 한다든가 온도 조절을 한다든가. 디젤 모델에서도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게 언제냐면은 파란색 빨간색 되어 있고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조명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야간에는 이거를 가지고 조작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변경에서는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돼서인지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커지기도 커졌고요. 참고로 부분 변경 모델이 지금 현재 유럽에는 공개가 되어 있죠. 저도 이거 기껏 찍어놨는데 부분 변경 바로 나오면 어떡해. 폭스바겐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올해 안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올해 안까지는 이 시승기 가지고 쭉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되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 디자인에 있어서 308과 골프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리어 봐도 딱 보이시죠? 308은 화려하면서도 막 디스플레이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랬었는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필요한 버튼들만 냅두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 이유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요. 바로가기 버튼이 여기 4가지밖에 없다던가. 2열 부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차체 크기는 308이 조금 더 큽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작은 차잖아요. 작은 차에서는 몇 센치 차이가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런데 308이 이 골프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대략 4cm 이상 더 깁니다. 주먹 하나가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발 공간 같은 경우에도 되게 타이트한 편이네요.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살짝 스칠랑 말랑할 정도, 머리가 닿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등받이 각도는 체감상 308보다 살짝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이 등받이 역시 리클라이닝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센터 콘솔부에 에어벤트 별도로 있고요. 그 밑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C타입 USB 단자 2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시트백 포켓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만 이 위쪽에도 스마트폰이 저기 있는데 제 오디오거든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 같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공간 따로 만들어 놓는 거, 이거는 폭스바겐이 상당히 잘하는 부분이죠. 308 같은 경우에 열선 시트 있지 않았나요? 2열 열선 시트? 이게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인데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이 안 나. 안타깝게도 2열 열선 시트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센터 암레스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되게 폭이 넓어요. 물론 제가 조금 비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센터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 탑승자 공간을 조금 많이 침해한다는 느낌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 컵홀더, 이거 폭스바겐 차량들에서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거고요. 308과 마찬가지로 스키스루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C 세그먼트 해치백에서 공간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운운하기가.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면요, 폭스바겐 엠블럼을 뒤집어 까면은 열리고요. 308과 마찬가지로 수동식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오히려 골프가 308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양쪽 휠하우스 끝쪽으로 해서 조금 더 깊게 파놓은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후크 같은 경우에도 잘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12V 아울렛 같은 경우에도 마련되어 있죠. 열어보면은
오,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유럽산 차에는 스페어 타이어 달려있는 거 뭐 그렇게 자주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스페어 타이어 안쪽까지 적재한 대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 아래쪽의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큰 걸로 보이고요. 이거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용도인고 했더니 밑 바닥판을 들어 올려서 딱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걸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상당히 좋다. 시트를 폴딩해 보면요, 시트의 끝쪽이 상당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평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구조긴 해요. 자, 외장과 인테리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훑어봤고요. 그러면은 바로 주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들어간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2.0L 디젤이고요. 거기에다가 미션은 7단 DCT 미션, 폭스바겐에서 DSG라고 부르는 그 미션 있잖아요. 그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디젤이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그 이후에 아예 새롭게 개발한 디젤 엔진이 이 차량에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308 같은 경우에는 4기통 1.5L 배기량의 디젤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을 했었죠. 배기량에 있어서 500cc가량 차이가 난다는 건데, 최고 출력에 있어서 20마력 정도 차이가 나고요. 최대 토크에 있어서 6kg 포스미터 정도가 차이가 발생을 해요. 308과 비교했을 때 이 차에서 제일 장점이라고 느껴진 부분, 저는 NVH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디젤 엔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속의 상황에서 나아갈 때 나는 디젤의 엔진 소리,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런 소형차급에서는. 그런데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308의 엔진 소리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요란한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308도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엔진 소리가 다른 소음들에 좀 묻히는 편이긴 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엔 훨씬 저속의 영역에서도 엔진 소리가 쉽게 묻힌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조금 급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도심 상황에서 다른 차량들과 맞춰서 간다고 했을 때 2000rpm을 웬만해서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이런 세팅 자체가 NVH에서 오는 이점으로서 하나 적용할 것 같고, 보세요. 다만 그건 있어요. 보통 초반에 RPM을 조금 높게 치고 올라가야지 후련하게 나가주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RPM을 조금 낮은 데에서 유지를 하려 하다 보니 답답하게 나간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ISG까지 같이 켜놓은 상태에선 더 그래요. 어느 정도 속도를 올리게 되는 이런 간선도로 상황에서도요, 현재 시속 80km 조금 넘어서 유지 중인데 1200에서 1300쯤 가리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일반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낮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그 디젤 엔진의 단점인 NVH적인 느낌 자체를 많이 순화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7단 DCT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DCT 미션의 원조 맛집 같은 경우가 사실 이 폭스바겐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면서 느껴보는 변속의 느낌은요,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를 쓰는 자동 변속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어떨 때에는 변속이 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딜레이가 느껴진다 싶을 정도로 되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해본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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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업. 변속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운전자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게끔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게끔 오히려 살짝 늘어지는 느낌의 변속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디젤 차라고 하면은 특히나 가속 페달을 꾹 눌러 밟아서 RPM이 치솟았을 때, 피스톤이 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거칠게 반응하는 거, 이거 디젤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NVH에서 노이즈를 제외하고 바이브레이션, 진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단점이 있다는 건데, 골프에 들어간 이 디젤 엔진은요, RPM을 높여도 우리가 그동안 4기통
보통 디젤에서 느꼈었던 그런 거친 느낌의 진동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동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인데, 과장을 조금만 더 보탠다고 하면은 거의 가솔린 엔진과 비슷한 정도의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심지어 3000rpm이잖아요. 저 이거 계기판 보기 전까지 3000rpm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한 2000, 한 200, 300 한 그 정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속 페달을 밟아서 3000 중반을 넘어가면은 확실히 조금 거친 느낌이 있긴 한데, 이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거칠다는 느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가속 페달 한 번만 꾹 눌러 밟아 볼게요. 꾹. 가솔린 엔진이 가져다 주는 그런 높은 발진력, 이런 느낌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꾹 밟는다고 해서 속도가 왕 하고 빨라지진 않아요. 대신에 디젤 엔진 특유의 그 토크감, 뒤에서 쭉 밀어주는 느낌,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죠. 그래도 푸조 308에 비하면은 가속은 더 빠르다는 것이 일단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배기량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파워트레인의 성능, 이거를 디젤 소형 해치백에 논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효율성 때문에 탄다는 게 더 맞는 세그먼트잖아요. 지금 평균 연비 17.5km/L를 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부산 왕복하고 나서 308의 연비가 22.7km/L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고속도로 주행 영역이었잖아요. 도심 40, 간선도로 40, 공회전 20% 정도일 때의 연비거든요. 미리 조금 느껴보려고 간선도로 왔다 갔다 했을 때 가리켰던 평균 연비는 리터당 23km였어요. 그러니까 연비는 제가 봤을 때 308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갖추고 있고요. 지금도 전방에 저보다 조금 느린 선행 차량이 있으니까 속도를 되게 부드럽게 감속해주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이 상태에서 추월을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점등을 하면요, 전방 차량의 속도가 조금 많이 늦은 상태다. 그러면은 거의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가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한 속도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가속을 해주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가감속 능력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에이다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308도 마찬가지고 이 차량도 사이드미러 쪽에 카메라가 있다거나 해서 실시간으로 어라운드 뷰를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308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던 상을 기억을 해놔서 내가 후진을 하면은 주변을 보여주는, 그 어라운드 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어라운드 뷰 시스템 같은 게 장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주변의 사물이 어느 정도까지 접근해 있다 정도를 보여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308이 주차할 때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드로운 노면에 왔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308과 다르게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예요. 308은 푸조 특 아시죠? 토션빔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8이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줬었거든요. 골프는 과연 어떨지. 과속 방지 턱, 빡센 과속 방지 턱. 어허. 골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일산 차량이다 보니 조금은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었어요.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이 그렇게 하드한 편은 아닙니다. 지금도 조금 높은 속도로 과속방지 턱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죠? 지금도 유럽산 차량다운 그 강단 있는 승차감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노면의 정보를 전달해 줄 거는 전달해 준다. 그 느낌을 갖고 있긴 갖고 있어요. 뭐 아스팔트가 깨져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의 정보를 상당히 많이 전달을 하는데, 의외로 과속방지턱 같이 큰 충격에 대해서는 그 전달하는 느낌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방금 전에 저기 진짜 거친 과속방지턱이었거든요. 이 차량 타고 넘을 때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내요. 그러니까 이 승차감이 제가 어디서 느껴봤나 했더니 티구안 승차감하고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티구안도 되게 칭찬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308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롤하고 피칭을 허용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브레이크 조금만 세게 밟아볼게요.
피칭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롤 같은 경우에도 롤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 피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갈죽되어 있는 놈은 지나가 볼 거예요. 스티어링 휠을 통한 진동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시트 쪽을 통해서 올려주는 진동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체를 통해서 올려주는 진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소형 해치백에 있어서는 좀 한계성이 있지 않나. 308 같은 경우에도 차체를 타고 올라오는 진동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더러운 노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어떤 승차감을 보여줄까요? 자, 시속 60km에서 저 여트막한 과속방지턱 지나가 보면요, 과속방지턱이 딱 접지해서 여기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전달은 해주는데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드러운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시속 50km로 조금 높은 과속방지턱을 지나봤는데 스프링이 쭉 늘어났다가 줄어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느낌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게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차가 출렁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골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완성도가 좋고 라이드 앤 핸들링이 되게 좋은 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GTI를 타면서 느껴보기도 했고, TDI 모델 이런 모델에서도 좀 튀는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8 때는 시간이 워낙에 타이트했기 때문에 따로 코너링을 돌려본다거나 그러지는 못했었는데, 우선은 컴포트 모드에다가 주행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타났을 때, 급선회할 때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km로 주행하다가 팍 하고 꺾이고 이런 느낌을 보여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선회를 하거든요.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전자 제어를 하고 있다는 등이 들어올 거예요. 전자 제어가 싹 등장하면서 스무스하게 선회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꾼 다음에요, 와인딩 같은 곳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주행을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언더스티어고요. GTI 때만큼의 그 날렵한 느낌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머리를 안쪽으로,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코너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돌아주려고 하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뒤쪽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전자 제어를 통해서 뒤가 날아갈 것 같을 때 다 잡고 있거든요. 운전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주행을 하신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전자 제어를 끄고 해제를 하고 뒤가 살짝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또 컨트롤하면서 가지고 노는 재미도 어느 정도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는 C세그먼트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차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골프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SUV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치백이 점점 갈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골프의 부분 변경 모델을 끝으로 해서 내연기관 골프는 사라지게 되고 전기차 시대에 가서는 글쎄요 어떤 놈이 될지, 골프라는 이름을 쭉 이어가겠다고는 했으니까 아마 전기차 버전의 골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SUV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특히나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친환경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디젤 소형 해치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8과 이 녀석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비, 높은 효율로 인해서 나는 주행거리가 길다, 나는 장거리 운전하는 일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적합한 세그먼트의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내 소비자분들도 디젤차를 좀 피하기 시작하셨죠. 디젤차들이 막 서울 시내 못 들어가고 그런 거 보면서 디젤차는 함부로 사는 거 아니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1.5리터 가솔린 트림 같은 것도 팔고 GT2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트림도 팔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국내에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08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런 니즈들을 파악해서 다른 파워트레인의 골프도 들어오는 것도 한번 폭스바겐 코리아 쪽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0주년을 맞은 폭스바겐 골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